밤사이의 이슈였던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TA도 동맹도 없는 트럼프 관세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에 대한 공약들, 대선 레이스를 펼칠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이날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10%를 더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관세는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이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 라면서 약간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했죠.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세 엄포에는 FTA도 그리고 동맹도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미 무역 수지를 염두에 둔 관세 정책이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중국, 캐나다는 올해 9월까지 미국 수입품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3대 대미 수출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마 무역 수지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3대 대미 수출국을 집중적으로 먼저 공략한 것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을 보면요. 향후 국정 운영에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해석도 있었고요.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경제와 자유무역 논리 그리고 우방국과의 관계도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다라는 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에 위반될 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이 협정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재임 시절 이루어진 합의마저 무시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관세에 매우 공격적인 어프로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곁들여 보면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주요 우방으로 자리 잡긴 했지만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캐나다, 중국, 멕시코와 같이 보편 관세 부과나 추가 협상 요구를 배제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점도 살며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취임 이후 실제 이렇게 행정명령을 통해 바로 추가 관세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1% 상승할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잔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번에 언급한 관세는 미국 수입품의 43%가량을 커버하게 될 텐데 이 관세는 연간 3천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꽤 큰 금액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되는 관세로 인해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상승률 지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1% 가까이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1% 가까이 근원 PC 가격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리 인하 속도가 또 더뎌질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닐까요? 일단 이날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죠. 이 의사록을 통해서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인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도가 매우 더딜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의사록을 통해서 공개가 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도 사실 이미 많이 내려놨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폭을 굉장히 많이 좁히면서 내년 중반에도 기준금리가 기껏해야 4% 초반까지밖에 안 내려갈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내년 중반이면 3% 초반까지도 내려갈 것 같다라는 가능성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게 된다면 이마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시장은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부과를 당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보복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미국으로 보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미 멕시코는 발동을 걸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관세는 또 다른 관세를 야기할 것이고 결국 양쪽 모두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면서 미국을 향해 경고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세를 야기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보복의 시그널도 줬죠. 또 멕시코 경제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는 세금이고 양국의 상처를 남길 것이다.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결책, 협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협상이 불가하다면 또 보복 관세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시장은 조금씩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가 보복을 하게 된다면 또 멕시코의 관세를 미국이 부과하게 된다면 일단 멕시코 관련해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화요일장에서 자동차 회사들의 시가총액 많이 날아갔는데요. 지금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리고 수출이 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 8곳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 90%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제너럴 모터스, 포드가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90%가 미국으로 갈 때 과연 제너럴 모터스, 포드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고 매출이 저조해진다면 미국 기업에도 안 좋다. 그러니 관세 부과하지 말아라 라면서 멕시코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중국도 아직 분명한 시그널을 내놓진 않았습니다만 알리안츠 GI 최고 투자 책임자는 중국 분명히 이런 관세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미국 경제를 해칠 수 있는 보복 관세와 달러 강세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을 반영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사실 달러 인덱스 2년 내 최고치로 올라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복 관세가 멕시코로부터 또 중국으로부터 기타 다른 나라들로부터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 경제도 똑같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알리안츠 GI 최고 투자 책임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달러 강세가 제한될 것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다면 이런 가운데 시장은 어떤 반응을 화요일장에서 보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3대 주요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죽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섹터, 특정 종목 중심으로는 분명히 반응이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자동차 회사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포드가 2.63%,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죠. 무려 9%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코로나와 같은 멕시코 맥주를 수입하고 있는 회사인데 3.34%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측도 관세에 대응할 수 있고 또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받을 수가 있겠죠. 중국산 수입품 비중이 높은 유통업체 타겟 3% 이상 하락했고요.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도 4% 이상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ETF 시장도 보시죠. MSCI 멕시코 ETF가 2.66% 내렸고요. 캐나다 ETF도 0.68%, 그리고 중국의 ETF 두 가지도 모두 다 0.6%가량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즉 ETF 시장에서도 이런 관세에 대응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트럼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신흥국으로까지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해 나갈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한 듯 ETF 시장을 보면 신흥국 중심의 ETF도 일제히 다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생각되는 한마디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인이 될 텐데요. 트럼프 관세로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이 중국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와 함께 발생하게 된다면 이러다가는 저희 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